태어났을 때 보면은 바깥귀가 거의 없다든가 흔적만 남아있을 때 우리가 이제 소위증이라고 얘기해요. 소위증 왜 발생하는 거예요? 임신 중에 뭘 잘못 먹어서 그런 거 아닌가, 다른 걸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 소위증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소위증 이렇게 귀 지금 조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왼쪽 귀 이렇게 만들어줬잖아요. 요걸 깎아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원장님, 귀 기형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소위증이라고 알고 있는데 소위증이 어떤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소위증은 기수술 중에서도 가장 힘든 수술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성형외과 수술 중에서도 가장 힘든 분야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기수술 자체는 과학적인 근거하고 예술적인 감각이 어우러져 갖고 소위증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우리가 쉽게 설명하자면은 태어났을 때 보면은 바깥귀가 거의 없다든가 흔적만 남아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소위증이라고 얘기해요. 소위증 이 모습이 되게 좀 독특한 것 같은데 소위증 왜 발생하는 거예요? 그 원인은 사실 잘 아직도 모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혹시 이제 부모들이 임신 중에 뭘 잘못 먹어서 그런 거 아닌가, 다른 걸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일부 부모들은 외래 와서 이게 혹시 유전이 아니냐고 물어봐요. 근데 사실상 뭐 유전이라는 근거도 없고 소위증 환자가 자기 자식이 소위증이 될 확률은 1% 미만이에요. 그래서 유전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도 되고 부모로서 애들한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소위증은 이 형태 이외에 청력에 문제가 있다든지 혹시 지능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다른 장애를 동반하나요? 좋은 질문이긴 해요. 근데 소위증을 가진 환자들의 많은 사람이 청력에 문제는 있어요. 근데 아무리 심한 소위증이라도 청력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보통 정상기의 한 반 정도의 청력은 갖고 있어요. 소위증은 한쪽만 소위증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대편 정상기가 정상 청력을 갖고 있고 소위증을 갖고 있는 귀가 한 반 정도 갖고 있다. 계산상으로 보면은 한 4분의 3 정도의 그 청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보통 정상 생활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구태여 소위증 환자들 부모나 애들은 귓구멍 있는 거를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귓구멍 수술의 결과가 만만치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귓구멍 수술을 했다고 해서 청력이 50%가 100%가 될 수는 없고 혹시 수술에 성공한다고 해도 많은 더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염증이 생긴다든가 이러기 때문에 사실 성형외과 의사로서는 권장하지 않고 또 소위증을 정상기로 만드는 과정에서도 귓구멍을 만들어주면은 결과가 아주 안 좋아요. 추가적으로 조금 아까 지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소위증 환자하고 지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정상 사람이 갖고 있는 지능하고는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환자 중에 어떤 환자들은 의사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음악가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잘 못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그 음에 대해서 어떤 예민함 이런 거는 정상 사람하고는 똑같습니다. 사실 이 소위증은 아이를 낳자마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소위증 바로 수술할 수 있는 건가요? 바로 수술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한 50년, 70년 동안 소위증 수술에 대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는 메드파라는 이물질을 이용해서 소위증을 수술하는 방법. 또 다른 하나는 예전부터 써온 자가 늑연고를 이용해서 소위증을 수술하는 방법. 이 두 방법을 현재로서는 사용하고 있어요. 최근에 많은 부모들이 메드파 인공기트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방법으로 하면은 학동기 이전에 수술할 수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수술할 수는 없지만 대개 5살, 6살도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수술한 직후에는 아주 이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이게 영구적이라는 것을 보장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물질이고 딱딱한 물건이기 때문에 금방 부러진다든가 염증이 생기다든가 이런 내구성에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장을 못하는 이런 물질인데 반면에 자기 늑연고를 하면은 영구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는 권장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방법은 단점이 뭐냐면은 최소한 한 12살 정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럼 이 소위증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메이드파키틀은 영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법을 안 쓰고 자가 늑연골 방법을 쓰는데, 자가 늑연골 수술 방법은 보통 3단계로 나눠서 해요. 첫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 자기 가슴에서 연골을 떼서 반대편 귀 형태하고 똑같은 형태로 이제 우리가 깎고 이제 조립해서 만들죠. 그래서 그 만든 기틀을 소위증 부분에다가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식을 하고 한 6개월 동안 이제 그 혈관이 자라는 걸 기다렸다가 6개월 후에 2단계 수술을 하는 거죠. 2단계 수술은 반대편 귀하고 이제 같은 형태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돌출되게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제 이런 돌출된 귀를 만들면은 정면에서 환자를 보나 옆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정상귀의 형태를 갖고 있다고 이제 생각해도 돼요. 이 앞부분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국소 마취로 앞부분을 만드는 수술을 제3단계 수술로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연골로 귀의 모형을 조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위증 수술이 가장 이제 힘든 수술 중에 하나라는 게, 과학적인 근거 또 예술적인 감각, 이게 같이 어울려져 있는 의사가 수술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원장님 지금도 조각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개 요 1차 수술이 제일 중요한 과정인데, 1차 수술 시간이 사실은 뭐 6, 7시간 걸리죠. 환자는 뉘어놓고 마취를 그렇게 아주 강하게 하진 않아요. 약하게 하면서 저는 이제 연골을 띈 다음에 테이블에 앉아서 반대편 귀를 보면서 연골 조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조각하시면 반대 귀랑 싱크로율은 한 몇 % 정도 될까요? 그걸 얼만큼 비슷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수술자의 능력이 관계가 되죠. 처음에 한 3,500 케이스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마다 자기 가슴의 연골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거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때는 왜 이렇게 됐는데 왜 이 사람은 또 저렇지 하면은 당황하게 되죠. 이거를 재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이 필요해요. 수술하는 사람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예요. 이 사람 소위증 이렇게 귀 지금 조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왼쪽 귀 이렇게 만들어줬잖아요. 요거를 깎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 환자도 요건 정상기고 이건 소위증 깎아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귓구멍 있는 것 같이 또 만들었죠, 그죠? 한 8년 후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변하지도 않고, 이건 학생 때 수술했는데 아주 커서 성인이 돼서 와서 이제 만약에 메이드파를 만들면 벌써 이미 다 부서져고 염증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소위증 수술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귀를 가질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 질문 자체가 환자 보호자가 와서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대답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있는 예술가나 인간이라도 조물주가 만든 귀하고 만든 귀하고는 똑같을 수는 없어요. 특히 자기 정상 귀는 야들야들한 연골이란 말이에요. 가슴에서 있는 연골은 딱딱한 연골이고 연골 자체의 성상이 달라요. 외부로 봐서 정상귀하고 비슷한데 성공한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수술한 사람을 이제 이렇게 조사하는 이제 과정이 있는데,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술한 사람의 90% 이상 노출하고 다닌다고 그래요. 환자 자신이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노출하고 다니면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이제 군인 머리 같이 이렇게 깎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됩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죠. 소위증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차분히 앉아서 조각도 하고 차분히 뭐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 경험이 굉장히 필요한 분야입니다.